여러분, 가장 멋진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이 점수로는 지방 전문대도 못 가. 아니,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시작해서 인서울을 가겠다고? 수년 전 저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제이가 담임 선생님께 들었던 말입니다. 연기자가 꿈이었던 이 학생은 중학생 때부터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서 연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가 고1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온 시기였죠. 실기시험만으로 입학이 결정되는 연기 전공 대학을 준비했던 터라 학교 내신 관리며 수능 공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00명대 전교생 중 1학년 때 성적이 270등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럼 나는 문과대 중에 영상 컨텐츠 관련학과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이왕이면 최고 대학인 K대학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부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니 담임 선생님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셨던 거죠. 문제는 이 대화를 나누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이 푸흡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는 이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보란 듯이 꼭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하리라. 이들이 틀렸음을 졸업식 때 증명하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우리 학원에 왔던 것이고 당시 집안 상황 때문에 국어 한 과목을 등록하고 나머지는 인강으로 공부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공부하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습니다. 자습서와 학교 프린트를 정말 많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빳빳했던 종이가 두루마리 휴지와 같은 물렁한 질감이 됩니다. 너덜너덜한 자습서에 적혀있던 글씨가 뭉개져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결국 제가 국어 자습서를 새로 한 권 더 사다 준 기억이 나네요. 8년 전 제자였던 이 친구는 보란듯이 고3 1학기엔 국어 전교 1등까지 찍으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결국 목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꿈이었던 배우가 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유수의 IT 회사에 입사해서 전 세계를 출장 다니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죠. 이 친구가 20대의 어느 여름날 학원에 시원한 커피를 들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던 그 담임쌤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절대로 그토록 무섭게 공부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때 서너 시간만 자면서 공부했는데 나중엔 책상 위의 책들이 날개를 펼치고 허공의 새처럼 떠다니는 그런 헛것까지 보였었다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인생을 바꾸지 못했을 거라고. 그땐 손이 부들부들 거릴 정도로 미웠지만 지금은 그 선생님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안 될 거라는 말을 듣거나 비난 혹은 질책을 받고 계신가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들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거 보란 듯이 해내서 보여줍시다. 내가 아니라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할 때의 쾌감, 그걸 꼭 느껴봅시다. 이건요, 비단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형제, 친구들, 이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들, 이런 것들도 결과로 보여줘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집에서 학교가 꽤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문제는 당시 아침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는 바람에 버스 안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하게 사람들로 붐볐다는 거죠. 앞, 뒤, 옆 꽉 들어선 직장인들, 학생들, 그 안에 낑겨서 한참 가다가 학교 앞에서 내리면 찌부되었던 몸이 그제서야 부풀어 오르면서 에휴 하고 큰 숨을 내쉴 수 있었죠. 그날도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붐비는 버스에서 겨우 내려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교문을 향해 우다다 달려나가는데 어떤 환하게 빛나는 난생 처음 보는 자동차가 제 앞에 스르르 와서 멈추는 겁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 진주펄의 웅장한 자동차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특수 엔진이 장착되었는지 소리 하나 없이 아주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우와, 저렇게 멋진 자동차는 누가 타는 걸까? 그렇게 멍하게 바라보는데 세상에 저랑 가장 친한 친구 H가 내리는 겁니다. 고급 실내화 주머니를 한 손에 든 채 뒷좌석에서 내리는 그 친구의 모습이 어찌나 우아하고 멋지던지 교복이 아니었다면 영화 속 여배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가방과 준비물이 담긴 짐들을 챙겨주는 분을 보니 운전을 해주신 건 친구의 아버지가 아닌 젊은 기사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친구 H가 땡땡 호텔 이사장의 외동딸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와, 저런 세상이 있구나. 그렇게 한창을 벙 뜬 채 바라보는데 야, 너 빨리 안 들어와? 지각할래? 라는 학생 주임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교실로 뛰어들어갔죠. 문제는 우아한 몸짓으로 뒷자리에서 내리던 친구 H도 그 이른 아침에도 정장을 차려입고 데려다주던 운전기사분도 아니었습니다. 동그라미 4개. 처음 보는 그 아름다운 자동차의 뒷면에는 동그라미 4개가 겹쳐서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1 어느 무더웠던 여름날, 저는 그날 야자 시간까지도 연습장에 그 동그라미를 뱅글뱅글 그리며 아침 햇살에 빛난 그 하얀 자동차를 떠올리고 있었죠.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께서는 낡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아까 그 노트를 가방에서 꺼내어 제가 그린 동그라미들을 보여주면서 여쭤봤죠. 아빠, 아니 이런 마크가 그려진 자동차를 봤거든? 이거 이름이 뭐야? 무슨 올림픽 마크처럼 동그라미 4개가 겹쳐져 있던데? 한번 노트를 쓱 올려다보시고 눈이 침침하신지 조금 찡그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그라미? 그게 뭔데? 아우디? 17살 여고생이었던 그때 저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아우디라는 그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었죠. 이게 아우디야? 엄마, 아빠, 나 이거 살 거야. 나 20대 되면 돈 벌어서 꼭 이 자동차 살 거야. 두 손을 허리에 집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선언하는 저를 부모님께서는 졸음이 가득한 눈을 하고서도 한 분은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라는 표정으로, 또 한 분은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5살 어린 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귀엽다는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야, 그거 못 사. 너 그거 얼마나 비싼 차인 줄 알아? 그리고는 다시 드라마가 방영되는 TV 장면으로 고개를 돌리셨죠. 못 산다고? 왜? 저는 언니와 함께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낡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에 새로운 면을 펼치고 이렇게 적었죠. 이 자동차 꼭 내가 진짜 산다. 그리고 저는 27 어느 여름날 인생의 첫 차로 아우디를 샀습니다. 자동차 매장에 가서 이 차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을 때 저는 화장기가 없는 20대의 캐릭터가 그려진 반팔 반바지 차림이었고, 그날 영업사원들은 서로 저를 응대하지 않고 싶으셔서 잠시 실랑이를 하는 듯 하다가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앳된 분이 그닥 내키지 않은 걸음걸이로 저에게 다가왔던 게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날 바로 계약을 할지도 일시불로 자동차를 진짜 구매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학원을 운영한 지 딱 3년차 되던 시기였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매장에 새 자동차를 가질러 가는 날. 아직 운전이 미숙한 터라 아버지가 그날 가게 문까지 닫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큰아버지가 폐차하시려던 국산 중고차를 물려받아 타고 있었는데 딸내미의 첫 차가 아우디라니 아빠는 어찌된 일인가 이 상황이 신기하고 또 약간은 긴장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 커다란 체격에 조심스레 두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조수석에 앉아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종이야, 차가 너무 잘 나간다. 매장에서 달아준 리본을 단 채 새 자동차를 타고 부녀가 오붓하게 집으로 오는 길. 푸르른 녹음이 가득한 늦여름 가로수길이 유독 참 아름다웠고, 저는 수년 전 고등학생 시절
인생의 첫 드림카를 보았던 그날의 아침과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속으로 말했죠. 그 봐, 내가 한다고 했죠? 어떤가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몇몇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셨다면 아우디보다 훨씬 더 깜짝 놀라게 해드릴 자동차들도 충분히 태워드렸을 텐데, 그리고 사드렸을 텐데, 그게 무진장 아쉽지만 그날 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콩콩거리는 설렘을 느끼셨다고 말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것들을 기어코 현실로 만들어서 짜잔 하고 나타날 때의 짜릿함. 저는 이 짜릿함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걸 꼭 느끼고 싶어서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세요. 혹시 오랫동안 몸이 망가져 있나요? 그래서 누군가 부정적 말을 했나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머나, 너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어? 라는 말을 들었나요? 보란 듯이 살을 빼고 매력적인 몸매를 만들어서 짠 하고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수영이 진짜 좋습니다. 12월 달부터 수영을 등록하고 주 2회 PT도 병행해보세요. 단 2-3달 만에 11자 복근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나에게만 오지 않나요? 선배나 동료들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며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보이나요? 그 일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 탁월하게 해내고 성과를 내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우선 업무적으로 결과를 내고 나야 내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다들 망하고 있는데 창업을 한다고? 야, 너 뼛속까지 직장인이야 라는 말을 들었나요? 남몰래 잘 준비해서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되돌아보면 순풍보다는 역풍의 힘이 훨씬 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학원을 개원했을 땐 국어 과목으로 시작했는데 주변 국어 학원이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대 출신의 원장님들이 강의를 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부족했던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닌 강사가 어떻게 서울대를 보낼 수 있냐는 그들의 쓴소리를 들으며 함께 경쟁해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의 학원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 학원만이 살아남아 있죠. 역풍을 이기기 위해 강의 준비, 교재 준비를 10배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매일 출근하기 전에 다짐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내고 싶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주변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반응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단전으로부터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두고 봐라. 진짜 내가 해낸다.